우리 지역의 언어, 경남 방언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, 경남 말 모이라. 자, 오늘도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입니다. 10월 하면 교수님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?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은 그 고향 뒤산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 억새의 장관입니다. 네. 그 억새를 제 고향에서는 항새백이라고 했는데 억새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피는 그 부드러운 하얀 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억새꽃을 좋아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 분위기 있죠. 저는 그 창녕 화왕산에 억새를 봤을 때 그 장관에 진짜 할 말을 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아, 그런데 혹시 교수님, 그 억새 밑으로요, 뱀이 기어다니지 않았습니까? 제가 왜 이렇게 끼워 맞추느냐면 오늘 뱀과 관련된 경남말 들려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. 예, 뭐 그런 기억은 없지만은 억새풀 사이로 뱀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뭐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. 오늘은 그 뱀의 종류와 관련된 말씀을 들려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죠. 네. 자, 뱀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경남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? 네, 그 뱀은 그 크기나 색깔, 독이 있느냐 없느냐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만은 네.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뱀을 우선 그 표준으로 말하면은 무자치, 구렁이, 능구렁이, 누룩뱀, 꽃뱀, 살모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. 네, 무자치, 구렁이, 눈구렁이,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뱀에 대한 경남말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우선 이들 뱀을 그 독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면은 그 살무사는 그 독이 있는 뱀이고 나머지는 독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치명적인 독이 없는 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살무사와 같이 독이 있는 뱀을 표준으로는 독사라고 하고 경남 전 지역에서는 이것을 독새라고 합니다. 네, 독새 저도 많이 참 들어봤습니다. 지독하거나 좀 악독한 그런 사람 가리켜서 독새 같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악랄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독새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 것 네. 같습니다. 여기에서 그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독사가 경남에서는 독새로 이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. 네. 경남 말에서는 아가 애로 발음되는 현상이 여럿 있는데 이사 간다를 이세 간다, 장가 간다를 장계 간다, 또 먹는 그 팔을 패라고 하는 그 등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. 그 독새도 이 부류에 듭니다만 왜 아 발음이 애 발음으로 바뀌는지 대해서는 아직 잘 제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까 조금 전에 살무사가 독사 종류에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살무사에 대한 경남말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살무사의 경남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. 하나는 깐치 독새 계열이고 네. 다른 하나는 살무새 계열입니다. 네, 깐치 독새 계열과 살무새 계열이요? 네. 네, 참 궁금한데 어떤 내용입니까? 먼저 그 깐치 독새는 그 창원, 하동, 합천 등지에서 쓰는 말인데 네. 이 계열에 드는 비슷한 말로는 밀양, 울산 등지에서 쓰는 까치 독새, 또 창원에서 쓰는 깐체이 독새가 있습니다. 깐체이는 까치의 그 경남 말입니다. 그 살무사의 몸에 까치처럼 희고 금은 무늬가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그 깐치와 깐체이는 까치의 니은이 첨가된 말이라고 지난번에 들려주셨잖아요. 그 말이 독새 앞에 붙었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살무새 계열에 드는 경남말도 소개해 주시죠. 네, 그 살무새 계열에 드는 말로는 발음이 비슷합니다만은 그 성조 즉 높낮이죠. 네. 그 차이를 드러내는 일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. 그 살무새라는 말은 산청 하동 지역에서 쓰는 말이고 그 창녕에서는 살모사, 네. 남해에서는 살모새라고 합니다. 이 말들은 두 번째 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된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밀양과 울산에서는 살무새라 하여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 모두를 높게 발음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 그렇네요. 고성에서는 살무시라 하기도 하고 쇠무시라 하기도 해서
어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지역마다 또 이렇게 다른 차이가 나타납니다. 자, 독사에 드는 살무사와 관련된 경남말 잘 들었고요. 자, 이번에는 그럼 이게 독사에 들지 않는 다른 뱀들에 대한 경남말도 들려주실까요? 네, 그 무자치는 그 어린 시절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뱀이었습니다. 네. 물가에 잘 서식한다고 해서 흔히 물뱀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그 거제, 고성, 밀양, 통영 등지에서는 무자수라 불렀고 합천에서는 무자새, 창원에서는 무자시라고 불렀습니다. 뭐 무자수, 무자새, 무자시에 있는 무는 물에서 물숫자 리얼이 탈락한 겁니다. 하동이나 합천에서는 리얼이 들어가는 그대로 물자새라고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표준어 무자체에 해당하는 경남말은 표준어와 꽤 비슷해 보이네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흔히 볼 수 있는 뱀으로는 무자치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무자치만큼이나 그 흔히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뱀으로는 꽃뱀이 있었습니다. 네. 이 뱀은 몸의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눈에 가장 잘 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. 아, 이 꽃뱀 하니까 사람 홀리는 그 꽃뱀 생각나는데요. 그 꽃뱀의 색깔이 무엇을 잘 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적 용법이 나왔을 겁니다. 네. 이 꽃뱀과 비슷한 것으로 표준으로 유혈목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. 그 꽃뱀만큼 알록달록하지는 않지만은 다른 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남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도 하고 구별하지 않기도 합니다.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죠. 네. 창원, 김해, 밀양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는 이것을 너불내기라 하고 창녕에서는 누굴미기, 합천, 거제, 고성, 함안 등지에서는 너불대라고 합니다. 그 창원의 너불내기나 창녕의 누굴미기는 꽃뱀을 주로 가리키고 합천의 너불대는 꽃뱀과 유혈목이 모두를 가리키는 게 보통이었다.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너블레기, 누굴미기 표현들이 참 재밌네요. 네. 이 꽃뱀이나 유혈무기와 관련된 또 다른 말도 있을까요? 비슷한 말들이 더 있습니다. 울산에서 쓰는 너굴대, 아까 앞에 너불대인데 이거는 이제 너굴대죠. 네. 또는 그 너굴매기, 창원에서 사용하는 너굴미 또는 너불떼기, 거제, 고성, 사천 등지에서 쓰는 너불단지, 진해 지역에서 발견되는 너불매기, 밀양에서 들을 수 있는 눌미기 등등의 표현이 모두 꽃뱀이나 유혈모기를 가리키는 경남말입니다. 그렇군요. 표현들이 정말 다양합니다. 어떻게 이런 말들을 다 모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. 이 백내의 종류와 관련된 경남말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요. 그 나머지 말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